서울이랑 채이는 점수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나의 사랑의 잔소리를 들어야 돼. 뭐 말하는지 알지? 뭐 말할까? 뭐 말할 것 같아? 너희 또 3분 정도, 5분 정도 남기고 또 마지막에 얼타는 거. 3분 정도 남기고 가만히 있는 거. 내가 할 게 없어도 시험지 걷어갈 때까지 내가 푼 거, 뭐 자신 있게 푼 거라도 한 번 더 검토하면서 끝까지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지. 실제로 남은 시간 3분, 5분 안에 내가 풀이에서 뭔가 사칙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10점, 15점 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시험지를 감독관이 걷어갈 때까지 뭐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시험 볼 때는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한 상황인데 당연한 얘기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누구를 골라서 잡아봐도요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지예요. 이거 3학년 시험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어려워요. 내가 뭐 몇백 개의 지금 시험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를 넣어놨고, 우리 기출국에는 그 뒤에 마지막 순회중학교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사실 순회중이나 이거 신방포중이나 거의 뭐 독인 계기노로 어렵기는 한데 내가 봤을 때 신방포중이 똑같이 어려운데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가 조금 더 많았어.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얘가 어려운 것 중에서도 더 가장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너희들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지는 절대로 않겠지만 우리가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진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는 하셔야 되고, 오늘 굉장히 좀 기쁜 점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항상 1등이나 뭐 이렇게 2등이 월수반에서 나왔는데 오늘 1, 2등이 다 여기서 나왔네요. 전체 1등이. 건우도 굉장히 잘했고 서진이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다 잘했어요. 조금만 더 분발하십시다. 1번, 2번 볼게요. 우리 1번하고 2번도 근데 이 1번하고 2번하고 우리 뭐 답 2개 고르는 문제가 몇 개 있었거든. 한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틀리더라도 2개를 고르라고 했는데 하나 고르라서 틀리는 친구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 거니까 1번부터 갈게요. 실력을 키웁시다. 1번은 일단 정답이 2번하고 5번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맞는 보기 2번, 5번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일단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나머지 1번, 3번, 4번 보기가 왜 틀렸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1번은 간단한 거니까 말로만 할게요. 근호가 있는 수는 뭐 전부 다 무리수는 아니지. 루트 4, 4에다가 루트를 붙여봤자 걔는 유리수 처리되는 거니까 뭐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다. 그리고 3번 A가 양수일 때 이 3번이 이 1번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기였죠. 3번은 쌤이 열심히 수업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대소비교 문제에서 이 개념이죠. 0과 양수 중에서도 0과 1 사이에 끼겨있는 이놈은 제곱할수록 작아지고 루트를 씌울수록 커진다. 그래서 얘는 제곱을 거듭제곱을 할수록 커지는 거고요. 작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제곱근을 구할수록 이거만 적어놓을게요. 반대 방향은 커지겠죠. 루트를 씌울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1보다 큰 어떤 실수 A에 대해서는 얘는 제곱을 할수록 커진다. 거듭제곱을 할수록 커지는 거니까 제곱의 약간 방향의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루트를 씌우는 것, 루트를 씌우면 씌울수록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이유 자체도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 어떤 A가 1보다 크다면 A에다가 A를 계속 곱해나간다라는 얘기는 1보다 큰 걸 곱한다는 얘기니까 비율적으로 1보다 큰 걸 곱한다는 얘기는 확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보다 큰 양수는 제곱할수록 커진다. 요것만 기억하면 루트를 씌울수록 작아진다. 반대 방향도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A가 애초에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그 A에다가 자기 자신의 A를 계속 곱해나간다.
거다라는 얘기는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을 곱해 나간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건 비율적으로 얘기했을 때 축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2분의 1을 곱하면 반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축소가 되는 거고요. 또 2분의 3, 2 이렇게 1보다 큰 걸 곱하면 점점 확대를 해나간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3번은 a가 루트 a보다 항상 크지 않아요. 1보다 클 때만 a가 루트 a보다 큰 거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더 루트 a보다 a가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보기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온다고 했고 개념 설명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4번 A, B가 무리수일 때 A 더하기 B, 얘도 마찬가지죠. 이 4번도 중요한 보기죠. 이것도 내가 무 이렇게 6가지 결과물 쓰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손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거기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항상 무리수인가? 이거 아닌 거죠. 이거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무리수 부분, 그 루트 부분이 상쇄가 되는 경우면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도 얼마든지 유리수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무리수도 되고요, 유리수도 되는 거여서 어떨 때 유리수가 되는지까지도 내가 항상 적어줬고, 너희들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적어줬지? 2 플러스 루트 3,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루트 부분의 부호만 반대라면 더했을 때 루트 부분이 사라지니까 합친 결과는 유리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도 되고 유리수도 된다. 그런 것들이 보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2번, 5번은 간단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2번도 이것도 그 말이 헷갈린다는 얘기는 아직 기본 개념이 잘 안 잡힌 얘기인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우리가 봐봐, 너희들이 모든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장은 이거예요. x가 a의 제곱근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었던 거죠. 이 제곱근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로 풀어서 보면 제곱의 반대 느낌인 건데, 얘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그 뿌리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x가 제곱근이다라고 나왔잖아요. x가 일단 요거 지우면 x가 어쨌든 제곱근이라는 얘기야. 근데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요게 근이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수가 x다 이런 얘기인 거고, 저 놈은 항상 방정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얘는 x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구나. 요 2차 방정식,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 자체가 요 a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a다. 뭐 a가 0이라면 x는 0밖에 없는 거고, a가 음수라면 제곱근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 한 개, 0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 잘 봐.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a가 b제곱의 일단 음의 제곱근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제곱근이라는 얘기예요. 제곱근이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를 그대로 방정식으로 바꾸면, 자, 이 a는 제곱해서 b제곱이 되는 그 뿔이라는 얘기야. 지금 똑같은 거야. x 대신에 a로 나왔고요, a 대신에 b제곱으로 나왔고,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문제 형태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바뀌어도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2번을 틀렸다면 아직도 실력적으로 완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a는 제곱했을 때 b제곱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수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작성해 보면 제곱했을 때 b제곱이 되는 놈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아니라 4번이네. 4번이 그냥 정의, 그냥 이 말뜻이 보기 4번이에요. 이 말뜻이 보기 4번입니다. 요거. 자,
자,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다는 건 정의에 의해서 맞는 말 하나 던져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음의 제곱근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까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제곱하기 전 단계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요 A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B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일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B제곱일 건데 여기 이 상태에서 제곱하기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아까 여기서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썼던 거랑 같은 맥락인 거지.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마지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거기 단조건에 B가 음수라고 되어 있죠? B가 음수라는 것까지도 중요한 정보인 거니까 여기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이 형태를 풀어 헤쳐보세요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지. 얘가 음수라고 줬기 때문에요. 얘는 한 번 더 풀어헤치면 루트 안에 B의 제곱 음수니까 반대로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만 달고 있는 게 A야. 근데 이 루트 자체가 마이너스 B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까지 해서 얘가 B 처리가 되는 거지. 어려워요. 지금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결국엔 A랑 그냥 같다. 보기 1번도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의로부터 제곱하기 전 단계로 돌아가서 여기는 지금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루트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 중에서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놈이다 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루트의 B제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알아야 이 루트랑 제곱 상쇄시키고 얘를 그대로 뺄지 반대로 뺄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기 2번의 맨 마지막 단조건 B가 음수다는 말이 반드시 필요 없던 거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얘가 마이너스 B로 처리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B 결국 A랑 B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었어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1번하고 4번이 답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마지막 판에 내가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우리 맨 마지막 한 일주일보다 안쪽으로 남았을 때는 교과서보다는 우리가 썼던 그 개념서에 있죠? 개념서에 있는 교재들 글 공부를 한 번 더 좀 해야 돼. 마지막 판에는 너무 문제풀이에 치중되어 있으면은 간단한 어떤 개념과 관련된 글과 관련된 문제들에서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쌤이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x분의 어쩌고가 자연수 뭐 워낙 많이 풀었던 유형이죠. 근데 11,200을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요거 2에 6제곱 곱하기 5에 제곱 곱하기 7 이건 어쩔 수 없이 소인수분해는 해야 돼요. 2부터 차근차근 2로 되는지 3으로 되는지 5로 되는지 7로 되는지 하시면서 해보면 이 6제곱 곱하기 5제곱 곱하기 7인데 자 우리 얘 뻔하죠. 여기서 주의사항 이런 문제의 주의사항은 여기 이 결과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지 정수라고 되어 있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정수라고 되어 있으면 이 루트 안쪽이 0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손풀에다가도 적어놨지. 물론 여기는 지금 0이 될 수는 없어요. 나눗셈이니까 0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얘가 자연수란 얘기니까 결론을 내보면 우리 여기 루트 안쪽이 무슨 수여야 된다? 제곱수. 오케이. 제곱수여야 된다. 얘가 제곱수여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여야 루트와 만나면서 실제로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짝짝짝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x가 갉아먹는 놈이니까 우리 x의 최소 조건을 한번 써보면 x는 무조건 뭐를 갖고 있어야 돼? 7은 갖고 있어야 돼요. 2랑 5는 이미 짝수계가 완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홀수계만큼 갖고 있는 일단 7은 없애줘야 하는 거고 얘를 쌤이 수업할 때 최소 조건이라고 항상 얘기했었지. 최소로 갖춰야 되는 조건에다가 그 다음에 뭔가 짝수계 단위로 더 붙어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x가 분모에서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서 이 6개, 5, 2개 이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거죠. 한번 써볼게요. x가 될 수 있는 건 뭐 7도 될 거고 자 천천히 써봅시다. 7 하나에다가 우리
뭐 이 두 개, 이 안 쓰는 거 이렇게 해볼까? 뭐 O 두 개를 없앨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케이스를 이제 쭉 열거를 할 건데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쭉 열거를 할 거야. 7에다가 이제 2를 안 쓰고 없앨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7 하나 가진 상태에서 2를 두 개를 없애면서 갖출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7 하나에다가 2 두 개 없애면서 5 두 개를 또 없애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또 뭐 있어? 이제는 7에다가 2 두 개짜리 다 했으니까 7에다가 2를 4개를 없애면서 갈 수도 있고 7에다가 2를 4개 없애고 5를 2개 없앨 수도 있고 또는 7에다가 2를 6개 없앨 수도 있고요. 또는 7에다가 2를 6개 없애고 5를 2개까지 없앨 수 있겠죠. 이게 전부겠지 지금. 7 하나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짝수개씩 갉아 먹어도 어차피 남는 게 다 짝수개 형태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열거를 한 거야. 이 안 쓴 거 2개, 이 2개 갉아먹는 형태 2개, 이 4개 갉아먹는 형태 2개, 이 6개 갉아먹는 형태 2개. 그래서 나는 8개를 카운팅한 거고요. 꼭 나처럼 카운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큰 것부터 줄여가면서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열거 방법이 있겠지. 대신에 주의할 건 뭐야? 항상 경우의 수, 열거하는 거는 뭔가 기준은 있어야 돼. 막 갑자기 이게 생각났다고 이거 적고 그러다 갑자기 이거 적고요. 갑자기 이거 적고 갑자기 이거 적고 이러면 뭘 샜는지 안 샜는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뭐를 여러 번 샜는지 뭐를 안 샜는지 빠뜨렸는지 이렇게 카운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개가 되겠네요. 한번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천천히 괜찮지? 또 천천히 가보자. 7번도 한번 가볼게요. 7번도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죠. 반드시 나오는 유형인데 요것도 너희 시험에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올 건데요. 여기서는 조금 뭐 주의할 만한 사항이 좀 있었어. 여기 Q랑 P의 좌표를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주의사항만 한 번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이렇게 어떤 그림이 있고요. 뭐 눈금으로 표현된 모는 종이에 도형이 있고 뭐 돌려가면서 수직선에다가 좌표 표시하는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 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체크하고 부채꼴 만들면서 좌표 구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 실수를 유도하는 건 그렇게 유도가 됩니다. 한 눈금의 길이가 진짜 1인지 그런 거 꼼꼼히 체크해야 돼. 이 문제는 지금 한 눈금이 1이 맞는데 어떤 문제는 한 눈금이 2로, 3으로 주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눈금 단위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이거 제대로 안 봐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안타깝지만 우리 월수관 학원반에서 분명히 생길 거야. 그래서 눈금 단위 체크하시길 바래요. 내가 틀리는 쪽에 들어가지 않길 바래요. 얘는 1이지만 이거 2짜리, 3짜리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직사각형이지? 이렇게 직사각형짜리 돌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건데요. 여기는 지금 이 한 칸이 1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물론 밑에 좌표들의 숫자를 가지고도 1이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길이가 1이고 길이가 2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 루트 5짜리인 거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A라는 걸 중심 삼아서 이 루트 5짜리 반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찍은 점이 Q인 거지. 그래서 우리 Q의 좌표는 자 중심의 좌표 여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1이라고 나와있네요. 1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보낸 지점이다. 1 마이너스 루트 5가 Q에 대응하는 좌표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뭐 A가 중심인 건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여기 1이고 2짜리인 건 똑같은 거니까 2, 1인 거니까 얘도 지금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요 놈을 중심으로 해서 요 놈을 반지름으로 해서 또 다시 돌릴 거니까 여기에 지금 P가 찍혀 있죠. 이 P의 좌표는 항상 중심의 좌표 이거 1인 것도 은근히 놓치고 실수 많이 하지. 루트 5가 아니야. 여기에 지금 중심의 좌표 시작점이 1로 찍혀 있으니까 1에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1 플러스 루트. 이 좌표를 틀리면 안 돼요. 문제를 틀린다고 하더라도 좌표는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야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Q가 1 마이너스 루트고 1 플러스 루트인데, 자, 근데 이 문제가 많이들 틀렸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보기 중에서 P와 Q 사이에 있는 무리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이에 있다라는 건 얘네들은 제외하는 거야. 요 얘기도 수업 때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너랑 나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등호,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등호인 거고, 결국엔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5보다 작은 놈을 찾아보세요 이건데, 이게 오답이 2번, 3번을 찍어서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아. 여기에서 문제 요구는 P와 Q 사이에 있는 수를 골라보세요가 아니라 P와 Q 사이에 있는 무리수를 골라보라는 얘기인 거지. 2번의 1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1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맞지만 무리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대소 비교를 해보면서 들어가는 것들을 골라보면 뭐 2번하고 3번하고 5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놈들인데, 나머지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쌤이 다 안 해봐가지고. 2번, 3번, 5번 중에서 2번은 정답이 아니고 3번하고 4번만 이렇게 들어간다. 3번하고 5번이죠. 3번하고 5번만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수 중에 무리수인 놈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2번을 정답에 쓰지 않는 게 실력이었어요. 결국엔 뭐야?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문제를. 근데 여기서도 이 5번이 들어가는지 비교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 번만 해볼게. 결국에 이게 루트 10이 내가 대략적인 판단을 해보면 얘가 2점 얼마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점 뭐시기 거고, 어차피 우리는 대략적인 판단으로도 어느 정도가 걸러져요. 얘도 3점 뭐시기인 건데, 근데 마지막 5번 자체가 얘가 루트 10이야. 루트 10도 3점 뭐시기라서 얘보다 큰 건 확실해. 근데 얘보다 진짜 작은지 큰지 결국엔 이 루트 10과 1 플러스 루트 5의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작은 쪽으로 나와야 답에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 둘이 대소 비교를 아직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대소 비교는 두 개를 비교할 때 여기가 부등호가 들어가는 자리인 거고 얘가 좌변이고요, 얘가 우변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걸 넘기건 뭐 양수라는 전자의 제곱을 해도 되는 거고,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항을 하거나 양쪽에 똑같은 걸 뭐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저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루트 10하고 1 더하기 루트 5의 부호 비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 루트끼리 생김새가 달라가지고 이거 뺀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넘겨가지고 빼봤자 루트 10 빼기 1 빼기 루트 이거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거 제곱해본다 이런 거 있었지. 루트를 가지고 있을 때 양수고 양수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음수 양수 있으면 제곱하면 안 되는 거고, 양수라는 전제 하에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2가 1보다 컸으니까 제곱해도 이 대소 관계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야. 왼쪽이 컸으면 제곱해도 왼쪽이 큰 거야. 그렇지만 얘가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은 안 되지. 이럴 땐 쓰면 안 되는 거야. 제곱했을 때 대소 관계가 바뀌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호가 전부 다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얘는 양수니까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10이에요. 10. 그리고 여기는 제곱하면 6 플러스 2루트 5인데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빼보는 걸로 비교가 가능하지. 왜? 루트가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 여기는 루트가 두 개나 있었고 안쪽에 숫자도 달랐기 때문에 대소 비교가 뺄셈으로 안 됐던 건데, 여기는 빼보면 얘가 넘기면 결국에는 내가 4하고 2루트 5 중에 뭐가 더 크냐. 2루트 5는 결국엔 집어넣으면 이거 루트 20인 거니까 4하고 루트 20 중에 뭐가 더 크냐, 이걸 판단하면 됐던 거지. 그럼 마무리가 됐죠. 이제 루트 20이 더 큽니다. 얘는 루트 16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이 컸고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이 컸다는 얘기고 제곱 곱하기 전에도 오른쪽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10이 1 플러스 루트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뭐 얘보다는 대략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까 5번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무리수구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대충 때려 맞추면 안 되고 여기 대소비교까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7번 문제가 꽤나 규모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돌리는 거 그림 가지고 좌표 찍는 문제도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 물음을 정확하게 읽어보라는 의도 무리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실수를 또 유도했었고 그리고 보기 하나하나가 이 대소비교하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수들이 배치가 돼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대소비교할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 내가 세 가지 정리해 준 거 다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이 7번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너 이거 정리할 것들 하면서 해야 되겠죠? 이거 너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내는 실력자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부할 거 스스로 캐치하시고 11번으로 갈게요. 11번. 자, 11번 하기 전에 또 하나만 깔고 갈게. 우리 아까 했던 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이다. 이거 모든 교과서랑 교재에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왔어. 두 가지 방식.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냥 루트에 어쩌고가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는 문제가 있고 또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죠. 루트에 어쩌고가 a인데요. a가 자연수다.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너희들이 뭘 좀 놓칠 확률이 높을까요? 이 오른쪽 표는 이렇게 생각을 못할 확률이 조금 있어요. 같은 말인 거지 지금? 얘는 그냥 자체가 자연수다 말로 준 거고 얘가 A라는 문자인데요. 그 A가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따로 준 거니까 결국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11번 문제는 지금 이걸 묻는 문제예요. 이걸 묻는 문제. 느껴지니? 봐봐. A 루트 20A랑 루트 75B랑 C랑 같대. 일단 세 개가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어쨌든 가장 작은 자연수 ABC 조합을 찾는 문제인 거니까 ABC는 자연수인 상황을 보란 얘기야. 여기서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다. 이렇게 바라보셨어야 되는 얘기지. 이렇게. 루트 20A가 자연수란 얘기예요. 즉 20A가 뭐란 얘기야? 제곱수란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루트 75B도 자연수란 얘기예요. 여기 는 C인데 C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여기란 얘기야. 여기가 자연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75B 여기 루트 안쪽에 있는 요 놈도 제곱수였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써볼게요. 이 20A라는 건 우리 소인수분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면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인데 얘가 제곱수가 된다는 건 우리 A가 어떤 꼬라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 A는 요 앞에 것들을 다 일단 짝수로 만들어야 돼. 최소 조건 5 하나 거기에다가 짝짝짝인 거니까 얘는 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K1의 제곱 그리고 내가 K1을 자연수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내가 수업 때 했던 짝짝짝을 문자로 수식으로 써내려가는 방법인 거죠. 자연수 어떤 K1을 도입해서 5 하나에 자연수의 제곱 꼬라지가 붙어있으면 A와 이 앞에 것들이랑 만나서 제곱수의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75B도 짝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75B가 제곱수여야 되는데 얘는 3 하나에다가 5 두 개에다가 B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제곱수가 되려면 이 B는 어떤 생김새를 갖춰야 되는가?
요거 3 하나 채워주셔야 돼요. 최소 조건에다가 짝짝짝입니다. 그럼 얘 아까 K1 썼으니까 여기는 그냥 K2라고 해볼게요. K2. 예, K2도 자연수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실력이겠죠? 요거 손풀이에도 말 나온 김에 손풀이 얘기 좀 할게. 너희들이 손풀이 봐서 느꼈겠지만, 그리고 뭐 지난 학기부터 쌤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손풀이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풀이만 탁탁탁 적어놓은 게 절대로 아니야. 그치? 다들 봤을 거야. 그 나의 뭐랄까, 그 진심과 해주고 싶은 얘기들, 그런 것들을 멘트로 다 담아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실수할 만한 포인트인 건지 자세하게 적어놨고, 그거 손풀이 만드는 거 엄청 오래 걸려요, 진짜로. 근데 너희들한테 이 진심이 없으면 아무나 못한다고. 내가 여기 하나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주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읽어보기만 해도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도 이거 분명히 적어놨어. 우리 짝짝짝이라는 표현 내가 언제까지 말로 짝짝짝이라고 할 수 없잖아. 너희들이 수식을 적어야 될 때는 그 짝짝짝은 너희들이 어떤 자연수 문자를 도입한 다음에 그놈의 제곱을 쓰시면 돼. 얘가 짝짝짝을 의미하는 거야. 짝짝짝. 이놈은 K1이 어떤 자연수건 간에 지수를 다 2배 튀게 할 거니까 무조건 지수가 전부 다 짝짝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수일 수밖에 없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식을 써내려가기 위한 수학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야. A는 5 하나 메꿔주고 짝짝짝이다. B는 3 하나 메꿔주고 짝짝짝이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가볼게요. 나는 지금부터 A의 형태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A, B로 푸는 게 아니라 5 곱하기 K1 제곱, 3 곱하기 K2 제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정보가 더 빨리 뽑혀 들어가겠죠. 얘를 그래서 A 자리에 얘 집어넣고 B 자리에 얘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여기 루트에 20A라는 건 루트에 20A라는 건 요 A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니까 이 두 개, O 두 개, K1 두 개야.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반띵해서 뺄 거니까 그러면 이 하나에 O 하나에 K1 한 개 이렇게 곱히겠지? 이 곱셈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가 루트 20A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뭐랑 같대? 루트의 75B랑 같아. 루트의 75B. 그러면 B가 이런 꼬라진 거니까 여기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75B라는 건 3 두 개, 5 두 개, K2 두 개야.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얘는 3 하나에 5 하나에 K2 한 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지금 내가 정보를 반영해서 A와 B를 조금이나마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당연히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자연수예요. 정리가 됐지 이제. 봐봐. 그러면 이제 10K1, K1은 자연수입니다. 내가 설정한. 그 다음에 15K2, K2도 내가 설정한 자연수인 거고 C도 자연수인 거야. 이렇게 만족되려면 이 C가 뭐여야 될까요? 10의 배수이면서 15의 배수이기도 한 놈이 C라는 얘기인 거니까 10과 15의 최종 공배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ABC 조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10과 15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최소 공배수 30인 거죠. 그래서 얘가 30으로 결정이 나는 거고 그러면 그때 K2 값은 2인 거고요. 그때 K1 값은 3인 거니까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K1, K2는 아니었고요. AB 값을 구하는 거였잖아. 그럼 A가 5 곱하기 K1의 제곱이었어. 5 곱하기 3의 제곱해서 A는 45다. 다시 그대로 우리가 구한 K1을 집어넣는 거지. 그 다음에 K2가 2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에서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3 곱하기 2의 제곱 10이다. 그래서 A, B, C는 가장 작은 자연수 조합을 했을 때 이런 등호를 성립시키려면 45, 12, 30 조합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가 결정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7에다가 30 빼면 27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려워요 이거. 문제 어려운 문제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문제를 끝까지 못 갔더라도 내가 중요한 것만 다시 강조할게. 당장의 시험에서 이 정도 아니면 문제는 당연히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이거 짝짝짝을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 얘가 자연수이고 5 곱하기 짝짝짝 형태가 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새로운 K1을 그냥 자연수라고 설정한 다음에 K1의 제곱을 쓰시면 되겠죠. 얘도 3 곱하기 짝짝짝이니까 내가 새로운 그냥 자연수 K2라는 문자를 도입한 다음에 K2의 제곱으로 쓰시면 되겠죠. 물론 K1, K2 꼭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너희들이 뭐 원하는 문자가 있으면 쓰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여기는 A, B, C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A, B, C랑 겹치지 않는 문자를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쓰기는 해. 뭐 X로 X, Y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얘가 제일 중요했던 거야. 인트로예요. 인트로. 지금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 이 정보를 발견하지 못하게끔 3개를 덤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 뿐이야. 여기가 결국엔 이 는 자연수다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는 자연수. 루트 20a가 자연수입니다. 루트 75a가 자연수입니다. 결국엔 20a와 75b는 제곱수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내가 별표 친 것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너희 걸로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얘는 중요한 문제지. 글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거기에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18번 문제. 18번 문제 일단 요거 전기하면 뭐가 된다? 당연히 계수 비교로 출발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인 거고 ax 더하기 b 이거 속풀이 문제 주름상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cx 더하기 d 얘의 결과가 10x 제곱 그 다음에 k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서 뭐 A, B, C, D, K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라는 문제인데 얘는 전개가 안 돼 있고 얘는 전개가 된 형태를 준 거잖아? 그럼 얘를 전개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네 글자가 나와요. 지금 건우야 뒤에 문 좀 열어줄래? 왜 그러지? 너무 크다. 땀이 줄줄 흐르네. 뭐 해야 돼? 네 글자 한번 적어볼게. 너희들도 필기 다시 한번 해봐.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당연히 개수 비교예요. 개수 비교. 개수 비교. 전개해보고 얘랑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최고차 개수. 여기는 지금 ACX제곱이고 여기는 10X제곱인데 그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C라는 거의 값이 10이다. 개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가 여기서는 지금 BD인 거니까 BD가 마이너스 5다. 뭐 이것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AD 플러스 BC만큼의 X인 거니까 AD 플러스 BC가 K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이게 전개해서 최고차항끼리 비교하고 1차항 개수끼리 비교하고 상수항끼리 비교하면 얘가 1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K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게 첫 번째 줄을 보고 했어야 되는 당연한 태도였던 거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A는 2분의 5C 하나 정도가 더 줘줬네. 여기 A와 C의 관계식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A가 2분의 5C래. 그럼 끝났지. 뭐가 끝나? 뭐가 끝났다는 얘기야? 일단 인트로 스타트가 끝났어요. A와 C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이건 A랑 C의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논리에 의해서 뭐 A 자리에다가 여기에 2분의 5C 집어넣으면 C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C 값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K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뭐 A, B, C, D를 구해봐라. 요거를 맥시멈으로 만들어봐라. 이런 것들이니까 뭐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네. 자, 해봅시다 이제. 그럼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 다 충실하게 적어주고 문제에서 더 알려준 것들 접목시켜봤을 때 A와 C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문자 두 개씩 두 개 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 자리에 2분의 5C 집어넣을게. 얘가 2분의 5C에다가 C를 곱한 거니까 2분의 5C의 제곱이 10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C의 제곱이 4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C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대응하는 A 값은 만약에 C가 2였다면 A는 5인 거고, 마이너스 2였다면 A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A랑 C의 값이 나오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항상 단조건,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단 어쩌고 나와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괄호까지 치면서 적어놓은 거니까 우리 문제 맨 마지막에 괄호가 쳐져 있으면서 나와 있다고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해서요. 더 중요해서 거기에 A가 0보다 크다는 단서 나와 있으니까 얘가 아니란 얘기죠. 아, 여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줄여주는 장치였구나.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A는 딱 5인 거고 C도 딱 2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A랑 C는 결정이 됐지. 자, 그럼 나머지 조건 써볼게. 지금 우리가 안 써본 게 봐봐. 여기에서 A랑 C는 이제 값으로 결정이 됐어요. A는 지금 얼마라고 했어? 5고, 그 다음에 C는 2고, B랑 D는 모르는데 B랑 D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기 A, B, C, D 다 정수라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정수 조합이야. 뭐 5, 마이너스 1, 뭐 1,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랬을 때 BD에 어떻게 꽂혀 들어가야 이 AD 더하기 BC의 값인 K가 가장 커지겠는가? 경우의 수 문제예요. 이제는 마무리해봅시다. 자, 그러면 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B랑 D를 한번 써볼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A는 5고 C는 2인 거니까 이거 5D 더하기 2B라고 써볼게. 우리가 구하고자 분석하는 거는 K는 5D 더하기 2B인데 2B를 먼저 쓸까? 2B 더하기 5D 2B 더하기 5D인데 여기서 우리 B와 D의 곱은 마이너스 5이고요. 둘 다 정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따져볼 수 있는 케이스는 네 가지가 있겠네요. 작성해 봅시다. 풀었던 유형인 거죠. 이제 여기 5고요. 마이너스 1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1이고 마이너스 5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지? 여기 마이너스 5하고 1, 5 반대로 바꾼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5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지. 정수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조합은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 K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B에다가 2배 한 다음에 D에다가 5배 하래. 그러면 10에다가 5 마이너스 5인 거니까 이때 K 값은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2배 한 다음에 요거 5배 하면 2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3이 될 거고, 요거 2배 한 다음에 요거 5배 하면 마이너스 10에다가 5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요거 2배 한 다음에 요거 5배 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25 더하니까 23이 될 거고, 이때 가장 크게 되는 K가 가장 크려면 23까지 가능하구나, 23이 가능하겠구나. 근데 이때의 A, B, C, D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A랑 C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B는 마이너스 1, D는 5. 그래서 A, B, C, D 네 개가 결정이 되는 거죠. K가 가장 커지려면 A, B, C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는 이제 물음이, 근데 이것도 봐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죠. 우리가 사실 느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문제 한 문제들이 그동안에 봐왔던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한 문제가 만들어진 그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도 개수 비교하는 거, 전개, 인수분해 이런 문제 기본적인 거 물어봤고, 그걸 가지고 경우의 수로 들어갔고요. 깨알로 2차 방정식 푸는 것도 간단하긴 했지만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A랑 B랑 C랑 D는, A는
이 순간에 얘는 고정이고요. C가 2인 것도 고정이고 B랑 D는 여러 가지 값이 가능했지만 K가 가장 커지게 하려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D는 5였구나. 그래서 5, 마이너스 1, 2, 5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 마지막 또 좀 킹받는 포인트가 하나 있지. 이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아니에요. 다 구해놓고 A 빼기 B라는 걸 안 봐가지고 그렇게라도 틀리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험지 자체가 여기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은 학교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실수 포인트들 함정을 걸고 걷는 거죠. 그래서 5에다가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6에다가 8에다가 5하니까 13.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번. 마지막까지도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사이즈가 좀 있었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습 많이 해야 되겠지. 요거만큼은 안 나와도 우리 손풀에도 이런 유형들 한 4문제, 5문제 넣어놨으니까 시험에는 반드시 나와요. 이 문제는 경험해줄 문제. 자, 그 다음에 21번 가볼게요. 21번 중요한 문제들이 좀 많아서 21번 집중해 갑니다. 조금만 집중. 21번 가봅시다. 자, 21번은 완전 제곱식 나왔네요. 완전 제곱식 3x 제곱 마이너스 4p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5q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뭐 써야 돼요? 완전 제곱식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판별식이 0이다. 반드시 판별식이 0이다로 가는 겁니다. 판별식이 0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1창의 개수가 2를 머금고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 얘는 4분의 d, 4분의 d. 자, 내가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항상 판별식으로 가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거 너희들이 3으로 묶어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 1로 맞추고 이 3분의 4p의 반띵의 제곱이 5q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게 그냥 한 줄로 바로 끝나는 거니까 짝수 판별식 그냥 쓰면 되겠죠. 여기 얘는 요거 반띵의 제곱 2p의 제곱이니까 4p 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5q가 될 거예요. 얘가 0이란 얘기랑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4p 제곱이랑 15q랑 같다라는 걸 준 거지. 4p 제곱이랑 15q랑 같다. 자, 근데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PQ 조합은 얼마든지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치를 걸어준 거지. 가장 작은 자연수 P 값으로 장치를 걸어준 거지, 제한을.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P가, 자, 그러면 P가 자연수라고 줬으면 4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이 오른쪽도 당연히 자연수인 거고 이 Q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문제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연수 PQ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PQ 조합을 뭐 갖다 박으면서 때려 맞출 거냐? 그건 아닌 거죠. 뭘 봐야 될까? 이거 여기서는 여기서 어디가 중요해? 결국에는 이 P랑 Q랑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수를 관찰하는 문제인 건데 이 왼쪽 부분이 중요한 거죠. 왼쪽 부분. 이 4p 제곱이 뭐 느껴지는 게 없나요? 이게 애초에 거슬러 오는 과정에서 이 p의 전체 제곱을 한 거거든. 결국 4도 제곱수고 p 제곱도 제곱수야. 그럼 왼쪽 자체가 얘가 제곱수라는 얘기야. 제곱수. 얘가 써볼게. 얘가 p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p라는 자연수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제곱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등호가 성립되려면 오른쪽도 제곱수여야 되겠지. 그런 상태인 거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제곱수일 수밖에 없어요. 왼쪽이 제곱수인데 오른쪽이 제곱수가 아니면 등호가 성립할래 성립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 더 해볼게. 여기서
이 15라는 건 소인수분해 보면 3 곱하기 5 곱하기 얘 Q가 되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 등호가 성립하려면 잘 들어봐. 이거 여기 왼쪽에 이 4 있잖아. 4를 3하고 5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없지? 4의 뿌리가 되는 수는 2인 거기 때문에 2의 제곱인 거기 때문에 이 4가 여기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등호가 성립하려면. 그럼 이 4는 누가 커버를 쳐줘야 돼? Q가 커버를 쳐줘야 돼. 얘가 4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4의 배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고 반대로도 얘기해볼게. 반대로도 이게 왼쪽이 4 곱하기 P 곱하기 P고 오른쪽이 3 곱하기 5 곱하기 Q야. 여기에 3하고 5가 있잖아요. 근데 이 4라는 건 3하고 5를 설명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3하고 5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P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P라는 것 자체가 3하고 5를 갖고 있는 놈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15의 배수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P는 15의 배수여야 되고 일단은 Q도 4의 배수여야 같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 중에서 최소한의 자연수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P가 딱 15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P가 가장 작게끔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15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진짜 딱 15인 거죠. 그럼 좌변은 4 곱하기 15의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P가 정확하게 15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왼쪽이 4 곱하기 15의 제곱이고요. 오른쪽이 15 곱하기 Q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같아지려면 이 Q라는 건 4 하나랑 15 하나를 갖고 있는 6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종류가 되는 거예요. P가 15라는 가장 작은 자연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Q가 60이 되어주면 이 등호가 성립하면서도 가장 최소한의 자연수 값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숫자 놀이인 거죠. 이거는 정수의 성질. 이 소인수분해로부터 다 오는 거지. 이 4라는 건 2의 제곱 2이기 때문에 3하고 5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4는 누가 갖고 있을 때? Q가 갖고 있어야 된다. 반대로 이 P라는 게 3하고 5를 가지고 있어야 왼쪽 오른쪽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0과 15의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양수값 0 이상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45고요.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5번에 이거 되겠지. 됐죠? 22번은 말로만 한 번만 해볼게요. 22번 천천히 할 건데 안 풀 거지만 이거 이제 보기에 있는 것들 다 뭐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 인수로 들어가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뭐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우리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즉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놈들을 골라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인수정리라고, 이 인수정리라는 말 자체는 공통수학 고등과정에서 처음으로 배우긴 했지만 중학교 3학년 정규 수업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떤 주어진 식이라는 게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이 되면서 0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2,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결과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그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되고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되는 걸 골라도 됩니다. 그럼 기억은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빼기 4 해서 0 되는 거죠. 기억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x자리에 마이너스 2, 물론 이건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너무 자주 봤던 쉬운 식이니까 바로 정답 찍어도 되지만
이것도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식이 복잡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니은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4 빼기 8 더하기 4 지금 따라오는 거지 얘들아. 거기 니은 4 빼기 8 더하기 4에서 0 되니까 니은도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딕은 여기에도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12 빼기 8 빼기 4 해서 또 0 돼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라는 얘기지. 보기가 다 3개, 최대 3개까지밖에 없잖아. 기억 니은 디귿 마이너스 2인데 다 쭈루룩 0이잖아. 리을 미음은 볼 것도 없죠. 뭐 리을 미음은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들은 하나도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는 없어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여기 24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24번. 지금 시간이 몇 시니? 혹시? 4시? 5시? 40분? 오케이. 24번 하고 마무리합니다. 딱 맞네. 자, 요거는 미리 조금 별표를 칩시다. 뭐 수업 때 손풀이도 내가 중요하니까 이거 유형 많이 집어넣은 거겠지? 계속 내가 당연히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하는데 그 무조건 나온다는 문제 중에서도 무조건 오브 무조건이야. 무조건 중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소수가 된다. 꼭 소수가 아니어도 뭐 정수와 정수들을 곱해서 정수끼리 곱해서 정수가 된다. 이런 숫자를 관찰하는 것들. 사실 21번 문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얘도 정수들을 지금 관찰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23은 좀 익숙하지? 근데 얘는 뭐 두 문제가 사실 결합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수 n이라고 나왔고, 자, 여기까지는 아주 익숙할 겁니다. 자연수 n이라고 나왔고요. 여기에서 뭐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n에 대한 2차식이 주어졌을 거니까 n 여기 오른쪽에서 볼까? n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n 플러스 7? n 플러스 7 n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런데 얘가 소수라고 말했어요. 소수.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거, 정수끼리 뭐 2개 이상을 곱해가지고 소수가 된다는 건 하나 빼고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쵸? 하나 빼고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쵸? 소수는 애초에 소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약수가 1하고 자기 자리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이 하나가 그 소수거나 그 소수의 그 반대인 놈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1하고 마이너스 1로 그냥 부호를 결정해주는 역할밖에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풀이에도 정성스럽게 적어놨던 두 가지 스텝이 있었던 거지. 항상 이런 문제는 두 개의 스텝을 밟아야 돼. 카페나 그 두 개의 스텝이 뭐야? 얘기를 못할 줄 알았어요. 지금 멍 때리지 말고 이거 숫자의 종류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돼. 엄밀하게. 이게 자연수인지 정수 자연수인지 정수 정수인지 엄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고, 여기 n이 자연수라고 나왔잖아. 질문해볼게. n 더하기 7은 뭘까요? n 더하기 7은 가장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뭐야 쟤야? 자연수에다가 7을 더하면 뭡니까? 자연수에다가 7을 더했어. 뭐야? 자연수예요. 물론 자연수는 당연히 실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실수도 되고요, 유리수도 되고요, 정수도 되고 다 되는 건데 가장 엄밀한 끝까지 들어가 보면 얘는 자연수라는 얘기지. 자연수예요. 반드시 자연수라는 거야. 자연수에다가 7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n-5는 최대한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정수예요. 그렇죠? 정수죠. 자, 이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얘는 자연수에서 5를 뺐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분수가 될 수는 없겠지. 갑자기 무리수가 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자연수에다가 5를 뺐으니까 얼마든지 음의 정수도 될 거고, 뭐 n이 5였다면 0도 될 거고, n이 5보다 큰 자연수였으면 자연수도 되는 거니까, 양의 정도도 되는 거니까 얘는 가장 엄밀한 분석을 했을 때 정수라고까지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고, 숫자의 종류를 엄격하게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스텝 1까지 다시 한 번만 처음 수업하듯이 친절하게 적을게. 다음번에도 얘기를 못하면 너희들은 시험에서 틀릴 거야. 내가 장담해. 이거 얘기를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연수, 정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가 대소관계예요. 대소관계. 스텝 2입니다. 대소예요. 대소. 뭐가 큰지 작은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대소관계까지 밝혀내야 돼. 근데 뭐가 큰지 작은지 모르는 형태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얘는 그렇지만 똑같은 n에다가 하나는 더하기 7이 있고 하나는 빼기 5가 있으니까 왼쪽이 무조건 크고 오른쪽이 무조건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엄밀한 분석을 해놓으면 케이스가 굉장히 간결하게 압축이 된다.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게 한쪽이 무조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 즉 1 곱하기 양수랑 마이너스 1 곱하기 음수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음수인 게 불가능해. 얘가 항상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1 곱하기 양수 이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1은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작은 쪽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의 n 값은 6이었다라는 게 이 추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죠. 여기가 1이려면 n이 6이었다는 얘기니까 6을 집어넣으시면 왼쪽에 오는 숫자가 13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 소수가 지금 13이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n이 6일 때 1과 13이 만나면서 13이라는 소수가 나오는 이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스텝들을 통해서? 이 원투 스텝을 통해서 케이스를 다 주저리 줄여 쓰지 않고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소프에도 많이 들어있었던 일반적인 그냥 한 문제였고 그래서 뭐 n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문제였는데 근데 얘는 이 두 문제를 그냥 어거지로 합쳐놓은 거지. 그 n값을 가지고 이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n이 6이라고 밝혀졌으니까 이제 전혀 별개의 문제가 또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x제곱 박스 안에 x제곱이 있고 n이 6이라고 밝혀졌으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조건까지 나와있죠. a랑 b가 정수라고 했어. 여기가 정수가 되도록 정수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이 m 값을 다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네요. 심지어 m도 문제 물음에서 얘도 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도.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너무 많으니까 m의 제한 범위까지 걸어놨죠. 0보다 크고요. 30보다 작은 그런 정수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겠니? 그냥 두 문제가 어거지로 합쳐져 있는 거야. 여기서 n 값은 끝났고 그 n을 갖고 와서 그냥 또다시 새로운 인수분해 문제, 또다시 정수 이런 거를 관찰하는 문제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25문제 문제 제한은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변별은 해야 되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뭐 해야 돼? 네 글자? 뭐 해야 돼 이거? 개수비교. 오케이. 아무튼 대답이 나와야 돼. 개수비교. 언제까지 멍 때리지 말고 여기 아직도 안 지웠잖아. 이거 지금 인수분해 돼 있고요. 전개가 돼 있어. 개수비교에서 그 문자들끼리의 관계를 살펴보라 돼 있는 거지. 한 번 더 적을게. 개수비교에.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전개를 한번 써볼게. 그냥 x제곱 더하기 뭐 a 플러스 b만큼의 x 더하기 ab라는 얘기니까 계속 비교를 해보시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 되도록 즉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는 상황에서 요 ab가 마이너스 m이에요. ab가 마이너스 m이 되는 거고 이 m이 0과 30 사이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 전부 다 찾아봐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또다시 표 작성합시다. A, B 쓸 거고요. 그 다음에 m이 목표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좀 곱해서 m은 마이너스 AB인 거죠. 마이너스 AB.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를 작성해 봅시다. 또다시 그냥 경우의 수 문제가 펼쳐지는 거네요. 으아! 필요가 없다.
일단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이 양수이려면 A와 B의 곱이 음수여야 돼. 음수. 맞지? 음수여야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양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A랑 B의 부호는 반대인 상황만 얘기해 주면 되겠네. 반대인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0도 안 되는 거니까 둘 다 0은 안 될 거고 1하고 마이너스 7. 뭐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1하고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얘를 2로 늘리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 둘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만 고려해주면 되는 거고 사실 이거 자리 바꾸는 건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가 궁금하니까? m이 궁금하니까 어차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7이나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1이나 m 값은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근데 여기를 그냥 양수로 잡고 여기를 음수로 잡으면서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3하고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4하고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무한계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유한계로 결정을 좀 지어주려고 이런 제한 범위를 걸어둔 거고요. 한번 해볼게. 요거 뒤에 곱한 거에 부호 바꾼 게 m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7이겠다. 마이너스 16의 부호 반대로 바꾼 거니까 16이겠다. 마이너스 27의 부호 반대로 바꾼 거니까 대응하는 n값은 27. 마이너스 40의 부호 반대로 바꾼 거니까 40이고 그러면 이제 끝났지? 여기가 5, 마이너스 11 이런 것들은 요 n값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30 미만으로 잘리는 거는 여기까지겠구나. 여기까지겠구나.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3개밖에 없구나. 정답은 50이 되겠네요.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고요. 나머지 문제도 개별적으로 다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지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지가 맞아요. 실제로 중학교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얘기하는 거야. 뭐 어디 특성화 중학교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 중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지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건데 근데 여기서 너희들한테 그걸 위안 삼으라고 얘기해 준 건 아니에요. 정리하지 말고 가방. 위안 삼으라고 얘기해 준 건 아닌 거고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너희들이 겪게 되는 회원중이나 청라중이나 뭐 어떤 시험도 잘 풀어낼 수가 있고 그 정도 생각이 있어야 모든 과정도 스무스하게 따라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구경하라고 풀어준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다 너희들이랑 똑같은 나이대 학년들 친구들이 푸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나는 못 풀어.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답을 못 내더라도 이 과정에서 내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 손풀에도 여러 번 적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얻어가야 돼. 계속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안 돼. 이런 생각에 너희들을 가둬두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그럼 마칠게. 일찍인가? 아니면 시험 몇 시지? 일찍이 아니라 오버였네? 오케이. 마칩시다. 숫